그 한동훈 대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방송 전에 보니까 한동훈 대표께서 설 연휴 기간 동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1대1로 회동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 네네. 그 사실 저는 이게 좀 흥미로웠던 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에 일조를 했다라면서 뭐 킹메이커라는 별명도 사실은 뭐 잠깐이지만 있었고. 네. 또 한 대표님을 향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지도자 세대 교체해야 된다. 좀 젊은 사람이 해야 되고 AI, 인공지능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배경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 뭐 한동훈 대표가 김종인 그 박사하고 만난 건 사실이죠. 그리고 저도 이제 오늘 하도 전화를 많이 받아갖고 아, 이거와 그러셨죠? 관련해서 저기 나오네. 김종인, 조갑재, 유인태 다 만남. 맞아요. 조갑재 대표도 만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네. 뭐 그 기사들 그 나오고 있죠. 네네. 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갑자기 오늘 쭉 기사가 났어요. 제가 알기엔 다 사실이에요. 다 사실인데. 네. 그게 그 동안에 이제 그 12월 16일이죠. 그만두고 나서 그만두고 나서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 사람들 만나고 또 만나지 않은 사람들도 워낙 많고 본인이 만나야 될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분들을 만났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삐죽삐죽 그 보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김종인 박사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한 대표를 향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 지도자의 세대가 바뀌어야 한다. 차기 지도자는 최소한 디지털 시대와 인공지능 AI 시대를 이해하고 관련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젊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기자가 그 한동훈 대표 만나셨어요?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걸 봐서는 네. 이게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그 김종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한 얘기구나라는 그렇죠.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네, 또 만나기도 그러니까 하셨고. 예, 그래서 뭐 저희로서야 김종인 박사가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시면 뭐 상당히 그렇죠. 고맙죠, 뭐. 고맙죠. 네, 고맙고 그리고 또 보는 어떻게 눈 있는 분이시니까. 맞아요. 뭐 네.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 모두와 뭐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었고 물론 또 두 분 다 이제 끝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되기 두 분하고도 다 사이가 좀 멀어지긴 했었지만 그래도 김종인 박사의 식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이분께서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거 저희는 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뭐 오늘도 아까 보니까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조갑재 맞아요. 조갑재 대표도 닷컴 대표. 네, 맞아요. 지금 보수 원로의 논객이잖아요. 이분이 예전에 조선 편집장이셨죠? 네, 이분도 좀 만나셨더라고요. 조갑재 선생은 지금 80세세요. 조갑재 선생도. 아, 그러시군요. 근데 저는 이제 젊은 시절에 기자를 하면서부터 조갑재 기자, 대기자 조갑재 여러 번 뵌 적이 있는데 정말 기자로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는 분이죠. 기자 이보다 더 유능한 기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적어도 제 또래 기자들 사이에서는 대단히 놀라운 이분이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른 분들한테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기자들한테도 적어도 정치적 그 입장과 상관없이 기자로서의 능력만큼은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계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조갑재 대표도 최근에 이제 계속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면서 특히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조갑재 대표 제가 한번 뵀더니 한동훈 대표가 그 계엄 당일날 12월 3일날 계엄 당일에 그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은 위법한 것입니다. 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 발언은 역사에 남을 어록이다. 이것은 앞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영웅적인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정확한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래서 네. 김종인 박사도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아까 뭐 유인태 선배님도 유인태 고모님도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은 그 유인태 선배님하고도 제가 밥을 먹으면서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날 그 계엄이 있는 날 그 저녁에 친구들하고 술 먹고 들어왔었다. 네. 근데 갑자기 계엄을 한다고 그래서 난 깜짝 놀랐다. 다들 그랬죠. 그리고 이분은 농담 삼아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평생에 운동권이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야 내가 그날 짐 싸서 어디 나도 도피해야 되는가? 왜냐면 평생 수배 받으면서 트라우마가 있으실 수 운동권이셨으니까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난 나이도 많이 들었고 내가 무슨 뭐 도망갈 이유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화면에 국민과 함께 맞서겠습니다 한동훈 뭐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서 끝났구나. 네. 이 계엄은 성공할 수 없겠구나. 네. 라고서 편안하게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잠을 재워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저한테 저기 나오네. 네, 한 대표가 잠을 자게 해줬다. 계엄 발표하자마자 여당 대표가 저렇게 나오니까 안심이 됐다. 이런 네, 말씀하셨대요. 맞아요. 저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그래요? 한동훈 대표한테 좀 전해줘 이러시더라고요. 두 발 뻗고 쳤다. 뭐 이런 얘기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그분도 그 똑같이 이게 그 역사에 남을 어떤 그런 어록이 될 것이고 그런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또 제가 다른 분들이 여러 분이 있는데 그 얘기까지 하면은 또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탄핵의 심판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계엄의 그날의 이야기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간의 행보들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한동훈 대표를 계속 찾는 것 같고 이런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시간은 그냥 한동훈 대표의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하게 됩니다. 네. 시간은 진실의 편이죠. 시간은 진실의 편이고 편이다. 역사는 결국은 진실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게 진실이 밝혀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보니까 요즘은 어떤 사실이 가려졌던 그런 사실이 다시 드러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 그리고 계엄과 탄핵과 관련된 모든 것들, 네. 부정선거에 대한 것들, 네. 이거 이제 드러날 겁니다. 밝혀질 거고, 그리고 이번에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부정선거가 횡행하고 있는 그런 국가의 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돼요. 네. 그게 안 되면은 대한민국이 그 오명을 쓰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죠. 안 되는 거잖아요. 국격이 있는데. 네, 국격이 계속해서 있는데. 우리가 선거는 할 건데. 네, 맞습니다. 네, 언제까지 그럴 수 없죠. 네, 그렇게 되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그 김종인 박사도 만나 뵙고 조갑제 그 대표님도 조갑제닷컴의 대표님도 만나 뵌 걸로 만나 뵀죠. 네, 만나 뵙고. 네. 그다음에 또 아까 유인태. 얘기하신 기사에도 나왔는데 유인태 전 의원님. 전 네. 의원도 만나 뵌 거라고 이제 기자가 취재를 하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맞겠죠, 그리고 또 사실 그분들 말고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로 한동훈 대표는 조언도 듣고 그다음에 또 다른 그 교수들 그리고 의원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좀 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무슨 비상계엄이니까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가 횡행하고 그래서 비상계엄으로 국가를 통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길거리에서 공권력과 공권력이 충돌하는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그런 나라도 아니고. 그런 나라도 네.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네. 그런데 부정선거라는 걸 극대화시켜서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뻥튀기를 해서 그걸로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수단이 아니면 나라가 통치가 불가능한 나라라고 주장하라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싸워왔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얼마나 열심히 싸웠습니까? 열심히 싸웠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통치 불가능한 나라는 아닙니다. 아무리 민주당과 이재명이 나쁘다 이렇게 비판을 해도 절대로 우리나라가 완전히 다른 어떤 아프리카 죄송합니다 어떤 특정 나라를 얘기해서 아프리카나 남미에 있는 어떤 나라들처럼 매일매일 그 길거리가 뒤집히고 군부 쿠데타가 벌어지고 이런 나라 아니거든요. 세계 10위의 국가고 그다음에 K-팝의 나라고 K-컬처의 나라예요. 그럼요. 네. 근데 그런 나라들을 이런 식으로 마치 부정선거가 횡행하고 비상계엄이 아니면 통치가 안 되는 나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간첩이 90명이 막 와가지고 중국에서 간첩이 90명이 중국의 간첩들이 와가지고 와서 대한민국에서 횡행하면서 청관이를 덮치고 이런 건 전 아니잖아요. 세계 그
부정선거를 획책을 하고 그래서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와서 걔들을 체포해서 압송을 해가고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뭐 무정부입니까? 부정부도 아닌데. 저는 친미주의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미국에 대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미국을 좋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군이 와서 여기서 사법권을 행사해요? 우리나라 한국군이 가서 미국에 가갖고 미국 시민이라든가 미국에 있는 뭐 다른 나라의 간첩들이라고 우리가 잡아가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계속 부정선거 징글징글합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또 말이 안 나는 진짜 얘기죠. 우습죠라는 얘기도 하셨고 또 재밌는 댓글이 아까 K컬처 K팝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K 정치인 한동훈. 그래요. 아유, 여러분들 참 재밌습니다. 그래요.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이제 유튜브 채널 하나가 개설이 됐는데 아주 뜨거운 관심 속에 있습니다. 예, 언더 73 스튜디오. 이게 정식 명칭이고, 요 73은 한동훈 대표께서 이제 73년생이니까, 이제 73년생들에 대한 뭐 73년보다 젊은,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난 거기 끼고 싶은 거예요. 막. 네. 73세 이하다. 73세 이하. 이거 제가 이제 박상수 유재와 뭐 이분들하고 이제 뭐 문자하면서 네. 야 나는 73년 오버죠. 훨씬 오버니까 네. 그랬더니 난 꼼짝도 못 하겠네 그랬더니 종영님 오버 73 딱 그랬더니 나오잖아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경로 우대로 출연하게 해드릴게요. 와 경로 우대. 그러더라고요. 너무했다. 몸무게 73이야. 저 얘기도 있었어. 사실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몸무게 73 이하도 재밌네요. 네, 그래요. 어쨌든 뭐 이거는 뭐냐면요. 젊은 정치인들이 사실은 각 당의 젊은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근데 국민의힘이요. 진짜 초선 정치인들 그리고 젊은 그런 어떤 당협위원장들의 목소리가 다 죽어버렸어요. 전부 다 용산 대통령식만 보면서 손바닥 비비고 딸랑딸랑 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당이 이 모양 이 꼴 된 거예요. 아니 과거에는 말이죠. 네. 공화당 때도 정풍운동이 있었고 모든 당마다 젊은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냈어요. 우리 당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어. 근데 어찌된 셈인지 이 국민의힘에서는요. 젊은 정치인들이 입도 뻥끗 안 해요.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가 이렇게 수직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제왕적 대통령 안 됩니다. 제왕적 총재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젊은 정치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아니 어떻게 된 게 국민의힘에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우리 당에는 저는 그냥 우리 당 얘기만 하겠습니다. 네. 그런 정치인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선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옛날에 나경원 대표 출마하겠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그거 썼잖아요. 연판장이나 돌리고 네. 앉았고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이래갖고 당이 제대로 되겠어요? 근데 뭐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언더 73이라는 73년이라 봤자 어떻게 보면 50대잖아요 이미. 그쵸, 50대 아주 젊은 초반? 나이도 아니에요. 네, 50대 초반. 그 50대 초반에 이하의 젊은 정치인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내겠다. 이게 이제 원외 원내를 다 가리지 않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지지하고 저는 그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이지만 정말로 박수 보내고 여러분이 정말 목소리를 내주기 바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건강해요 일단. 네? 너무 건강하죠. 멋지죠. 네. 이제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예. 네. 이번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도서관을 가잖아요. 도서관을 방문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이제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이죠. 김현철 씨하고도 만나요. 만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YS는 어떤 분이에요?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을 한 다음에 하나회를 척결을 했어요. 그렇죠. 국내의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함으로써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에서 군인들이 총 들고 민간인들 속으로 뛰어드는 일은 없게 만든 그런 분이에요. 좀 뭔가 상징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좀 뭐랄까요. 국민의힘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유업을 남겨주셨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힘의 정신적 뿌리이기도 한 분이시니까 네. 물론 그 위에 이제 이승만 초대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이분들이야 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화적이고 전설적인 보수의 인물들이시죠. 근데 이제 80년대 이후에 들어서는 이제 YS 김영삼 대통령이 그 용기를 가지고서 물론 잘못하신 것도 있죠. 뭐 IMF도 맞았고 그런 분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금융실명제라든가 그다음에 공직자 재산 등록이라든가 동시에 그 하나의 척결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 강력하게 밀고 나가신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젊은 정치인들이 거기 가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 도서관에 찾아가는 거 네. 이거 좋다고 생각해요. 의미 있죠. 네. 네. 왜냐면요. 그 민주당에서는요. 아니 지금 김대중 대통령 무슨 성지처럼 순례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가서 그 김해까지 내려가서 참배하고 오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못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승만 대통령, 저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 동상 세워야 된다고 강력히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도 세우고 동상도 세우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지금 상암동에 있지만 네. 거기 가보면 참 좋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방문도 하고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로 네. 그 우리 보수의 뿌리를 찾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젊은 정치인들이 해주고 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티저 영상 올라온 거 보니까 저는 일단 캐주얼해서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티저 영상 많이 보셨나 본데 아, 그래요? 캐주얼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막 오면 왜 이렇게 늦게 와? 역시 의원들은 늦어 막 이러면서 김상우 의원 디스를 또 하고 또 김상우 의원한테 그래요. 자연스럽게 아이 그 목도리 어쨌냐고 한동훈 대표님이 그때 준 거? 걸어준 목도리 어쨌냐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냥 캐주얼하게 얘기해서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야, 근데 김상훈 의원은 좀 세긴 세더라. 오늘 아침에 그 어디죠? CBS 네. 김현정 쇼에 뉴스쇼 나와서 나왔는데 네. 저는 뭐 제가 제일 뭐 세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김상훈 의원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고생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그 지역구에서 탄핵 위기에도 놓여져 있고 많이 고생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안타까워요. 뭐, 그렇죠. 네, 많이 안타까워요.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저는 꿈을 꾸는 게 이런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전직 대통령들 있잖아요. 전직 대통령들 그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살아계신 분이 이제 두 분이시니까 이 두 분 모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네. 한 시대를 대변했던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보수가 예우를 잘 해드려야 돼요. 네. 손가락질하고 비판만 하지 말고 잘 예우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서로 감정의 앙금 때문에 서로 뭐 옥신각신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저쪽 진영에다가 민주당 쪽에다 정권을 넘겨주는 그런데 그런 뭐랄까 단초를 제공한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긴 하지만 이제는 다 이제 안고 우리의 전직 대통령을 또 이렇게 감사드리면서 그렇게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